오전에 조별로 모두 뭐 하셨나요? 일조, 일조, 몇 조 있으십니까? 단, 6조? 예. 일조는 뭐 하셨어요? 일조 뭐 단장, 조장이 있습니까? 아, 일었었어, 예. 선체험? 아. 얼마 동안요? 1시간 반 동안. 수양 시간 가지셨구만, 선체험을. 2조는요? 2조는 경전 강연 회화 시간 가졌는데요. 3분 즉석 강연으로 교육점 중심으로 5명이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회화 시간으로는 경전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그 무슨 과목이에요, 지금? 11과목 중에? 사리연구구만요. 경전, 회화. 또 3조는요? 거기는 어디서 오셨어? 아, 법당에서? 예. 연불자선하시고. 또 4조? 네, 사조도 정신 수양 과목 앞에 들어있고요. 연불 자선하고 마지막에 한 2, 30분 소득 나누기 마무리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거기도? 네. 아, 똑같은 시간. 복도 많다. 5조? 보조는요, 원광원 문화실에서 킹나찬 스님 그 마음을 멈추고 천천히 걸어라 명상 테이블 50분간 봤고요. 그 다음에 실습 차원에서 그 영모전 앞뜰에서 한 30분 가량 걷기 명상을 했고요. 그리고 15분 가량 소득 나누기 하고 마치고 왔습니다. 그것도 정신수양이구나. 입조는 식당만에 모여서 저는 이경렬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디브리핑 컨텐츠로 상식론 조사 2조 우리 엄마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분명하고 1조 온전한 생각을 취하기 위해서 연불할 사람 연불하고 좌선할 사람 연불하고 경전봉도 분강 또는 비문경서 다시 읽어보는 시간 가지면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6조로 실제로 어떤 걸 경험했는지 결과가 무엇인지 한 방법을 1조로 6조로? 모두 다 돼. 전체, 6조 전체? 해서 각기 자기 원하는 장소에서 경험하고 와서 30분 정도 회화 나누는 시간 소득 발표 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다? 네. 복도 많으시네. 우린 교학과 다닐 때요. 이 훈련법을 들은 바가 없어요. 학점에, 시험에, 물론 시험도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시험도 안 봤죠. 4년 졸업할 때까지 개교 동기, 그리고 이제 사은, 사막, 이런 상 소문도 잘 안 들었어요. 법원은 물론 안 듣고요. 이런 상 진리. 그래가지고 저 수행편에 가서 무시선법. 그때도 계문은 안 해주시대요. 우리 교학과 다닐 때. 그런데 이제 대산상사님 모시고 이 정전 공부, 정전대의 있죠? 정전대의 오고 제가 오늘 이걸 가져왔는데 정전 교리 실천도에 교리 해석이 아니라 교리를 실천하는데 쉽게 도표로 해주시는 이게 이제 대산상사님께서 정전을 회의하시고 도표화 해주신 건데요. 이 공부를 하실 때 맨 먼저 법의 등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생소해가지고요. 법의 등급도 물론 저희가 강의를 못 받들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법의를 양성하지 않을 때 했었거든요. 저희들 다닐 때. 근데 법의 등급을 맨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훈련법을 하시는데 그 2대 훈련 해가지고 정기 훈련하고 상시 훈련하고 그래서 보니까 수행편에 수행편 1장은 뭡니까? 일상수행요법 다음에 훈련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교리적인 이 훈련법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수행의 일상수행요법이 날마다 때때로 잠깐도 쉬지 않고 일상 수행을 하는 것이 교감 구조라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뒷받침이 이 훈련법이다. 그때에서 저희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상식형 육조를 주로 많이 해주시고 교당내양 육조는 뒤에 보완을 해주셨는데 교당내양 육조는 이것은 저희들 교학과 다닐 때는요 제가 교도들을 위한 훈련인 줄 알았어요. 교당에 있는 우리 말고 교당을 내화하는 교도들이 하는 훈련인 줄 알았어요. 그 얼마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훈련법을 바로 커리 과정으로 해가지고 학점화하고 이런다는 것이 왜 이 영산대학을 교학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지원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4년대 대학을 꼭 하고자 하셨던 대산상사님의 경륜과 그 희망과 기대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아주 이 학교에서 잘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과정을 11과목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교단적 교육의 대변화고 혁명인 것 같아요. 우리 공부할 때를 생각하면 그 뒤에 교학과도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만 그 교양 과목은 그러면 교양 과목은 언제 배우느냐? 언제 배워야 돼요? 반드시 교양 과목이 있어야 되죠. 교양 과목을 먼저 해야 하느냐? 대종사님이 생각하신 전공을 먼저 해야 하느냐? 일반 지금 대학은 교양 과목을 먼저 하죠. 1학년에 들어가면. 그 전에 동산소년 2년, 여기 2년 할 때 교양을 뒤로 돌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오고 이게 이제 맞지가 않았거든요. 나중에 고시 볼 때요. 그때 교학대학 독립하기 전에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교양 과목을 뒤로 한다는 것이. 근데 교학대학이 독립하면서부터는 좀 운영을 자유로이 교양 과목을 3학년 때 들어도 되지 않겠냐. 다른 과 학생들은 1학년에 학점을 따더라도. 그래서 그 많이 교수들이 논란을 하고 교학대학 학장이 고심을 하고 또 이제 조실에서 흥법실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그런데도 그걸 잘 자유로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종합대학에 그게 이제 하자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소신껏 대중사님이 생각하신 인재를 낭비하지 않고 빨리 그 불보살로 변화시키는 그 목표 때문에 이 대학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 여러분이 지금 창립주입니다. 고생하시는 것이 교수들도 창립주고요. 뭐 학사를 교육을 맡았으면은 그 학사 교수만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을 맡았으면 행정만 하시든지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목으로 그런 속에서 11과목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굉장한 먼 훗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죠. 왜 그러느냐? 대중사님께서 다른 종교가 많이 있는데도 왜 또 이 종교를 새롭게 열지 않으면 안 됐다는 그 이유를 개교동기에 밝히셨죠. 파란고의 진단은 다 하십니다. 역사학자도 오고 철학자도 오고 사회학자도 오고 다 파란고의 진단은 말세적인 그 예언은 동서양이 다 있었죠. 대중상이 파란고의가 심해진 그 이유를 확실하게 진단하신 뒤에 그 대안이 중요하셨거든요. 그 대안이 결국 무종교인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고 정신의 세력 확장하려면 일단 무종교인 없애야 돼요. 지금도 인구조사하면은 익산에도 무종교인이 저 교합부 일 볼 때 50%더라고요. 그래서 막 굉장한 입교운동을 그때 했었죠. 근데 지금도 무종교인은 또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인구조사하면은. 떠들어싸니까 그냥 미션계통으로 다 간 것 같아도 그게 그러지가 않아요. 무종교인 항상 영광도 보니까 50%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 대안을 진리적 종교 신앙을 절대로 인간은 가져야 파랑교에 면할 수 있다. 근데 미신을 믿으면 안 되고 진리적인 종교를 다 갖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한다. 믿음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럼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대종사님의 경륜 중에 제시해 주신 방향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법은 배우지 않았어도 기숙사에서 일호가 속에서 훈련은 했어요. 아침에 2시간 좌선도 하고 오역질 해가면서 그냥 연불도 저녁에 하고 또 유무념 일기도 하고 그 저는 교학과 졸업하면 일기랑 그런 것도 다 졸업해도 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학과 졸업하고 3년 마치고 1년은 근무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때 근무하면서부터는 일기를 안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일기 하냐 안 하냐 점검도 안 해주시고 그때는 단조직도 안 오고 그랬어요. 구타원 법사님 밑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영산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영산 와가지고 대산상사님 그때 종목사님 되시기 전에 영산 제2방안 하는데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 그 방 청소를 하다가 제가 아주 중요한 새로운 발견을 한 것이 이게 책상 보재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있는데 보재기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밑에를 청소를 해야 하는데 민첩하지 못해갖고 보재기 내린 채로 손만 쭉 넣어갖고 닦았거든요. 걸려가지고 닦다 뭘 하나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놀래서 보니까 검정콩 흰콩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대산상사님 그때 태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이 종목사님 제 여기 있을 때 정산종목사님 열반하셨거든요. 그때 종목사님 보위에 오르시기 직전이시죠. 그걸 엎어서 실수한 것도 큰 사건이지만은 태조사를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결국 이 일기는 상시훈련은 결국 끊임없이 하는 것이지 열에 도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그때서 알게 됐는데 대종사님 만약에 이 11과목 안내가 없이 그냥 사실적 도덕 훈련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계문 주시고 그것도 이제 사막 안내해 주시고 또 사은사요 안내해 주시고 일상수행 요법만 있고 그리고 일상수행 요법 다음에 그냥 이 훈련 과목 건너뛰어서 상시훈련 정기훈련 다음에는 뭡니까? 정기훈련 맨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상시훈련 다음에는 뭐 있죠? 연불자선 이렇게 과목에 대한 해석이죠. 직접 그 방법을 구체적인 안내를 있는 거거든요. 그럼 11과목은 없이 그냥 일상적인 요법하고 그리고는 그냥 연불자선, 단전조, 무시선, 참회 이렇게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과목을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한 대자대비하신 그런 대종사님께 홍은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능히 자기도 실력을 점검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채점할 수 있는 것이 11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단 역사의 인재양성기관에서 옛날에 오히려 여기 영산 학원 시절이요. 그 유일학님 시절 그때보다는 훨씬 종합대학 내에서 그 교학과 인재양성하면서 훈련 부분이 후퇴했었어요. 그걸 다시 거듭 재생시킨 것이 여러분들의 이 영산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얻은 뒤에 다음에 이제 다른 참고서적도 보고 다른 종교 교재도 보고 그래서 이제 교양 과목을 참고로 보면은 10년의 독서보다
하루아침에 참고가 더 낫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거든요. 영양이 얻기 전에 많은 독서를 하면은 이게 문자의 노예, 학문의 노예가 되기가 쉬운데 영양을 얻은 데는 전부 이렇게 참고할 수가 있거든요. 나한테 그 스님의 그 공부법도 어째요? 참고가 되져요. 우리 대종사님 교법보고 만나져요? 안 만나져요? 우리 제가 청년이 지난번에 그분의 그 특징이 대종사님의 이렇게 깨어있는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런 깨어있는 말씀을 그냥 쉽게 걸음걸이로 그 사람들은 열대지방 그 빨리빨리 행동할 수 없는 지방이니까 천천히 걸음걸이로 그 마음을 챙겨서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 말을 쉽게 하고 방법을 쉽게 해서 인기가 있지 그것만 가지고 종합 인기는 안 되고 싶지다. 그런 소리를 우리 청년회원이 해요. 그 학생은 학생회 청년회 거친 사람인데 지금 32살 먹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또 저기 저 어딥니까? 가야산에 갔다 온 사람이 그 가야산에 가서 전부 기억이 있는 어려서부터 더듬어 갖고 전부 털어놓는 그 보니까 대종사님의 참회법이더만요. 갔다 와서 그래요. 그것도 제가교도가 그래요. 여자 제가교도가. 그 주정선 씨 나이 자신 분이 한번 갔다 왔더라고요. 와갖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얻은 뒤에 참고를 하면은 모두가 피와 살이 돼요.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터지는데 그걸 교양부터 하면은 결국 주객이 확실히 서 있지를 못해갖고 바뀔 수가 있고 비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훈련 그 11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기대를 할 수 있는 교단의 참 희망이라고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대산 상사님께서 이 훈련은 결국 뭐냐? 이 믿음은 타력의 위력을 빌리는 거라면 이 훈련은 뭐냐? 훈련은 뭐예요? 응? 훈련은 대종사님께서 불교의 연원을 대시고 금강경을 결국 보시고 성중성이라 하셨던 그 부분이 지금 훈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선종 그러면 선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죠. 교정하면 경전을 통해서 하고 정토정하면 연부를 통해서 하고 졸린 사람은 내 책임인데 어떻게 안 졸리게 하지? 뭐 엿을 좀 먹어야 되겠다. 엿잡수 가지고 있는 엿을 먹고 잠 깨셔요. 그래서 결국 이 훈련이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목표가 뭐냐. 우리 각자에게 갈마져 있는 원망 부족한 모든 성자와 더불어 조금도 하자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원래 부족한 그 부분을 어쩌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죠. 넘어진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이렇게 해보면요. 그럼 이것은 이 훈련은 결국 목표가 무엇에 있느냐? 기질 변화라고. 육신에 있어서는 기질을 변화시키고 기질을. 마음은 심성을 변화시키고 마음 쓰는 씀씀이 마음씨를 변화시키고 육신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11과목을 가지고 근데 이걸 11과목을 전부 이렇게 분류별로 놓으면 몇 과목이에요? 결국 3과목이죠. 그것을 대종사님 직접 변희품에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질문을 하니까 아이고 11과목이면 굉장히 거창하니 과목이 많다 생각했는데 이걸 3과목으로 줄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상시훈련 6조를 그 6조 이것은 또 몇 과목이에요? 11과목도 3과목이라면은 6조는 또 이게 몇 과목이에요?
그것도 세 과목이죠? 그럼 왜 그렇게 세 과목으로 하셨어요, 그것도? 결국 우리 자성의 속성이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자성에 정이 있는가 하면 자성 속에 해가 있는가 하면 자성 속에 개가 있어요. 원만하게 개발을 하려니까 세 과목으로 해주신 거죠. 만약에 자성의 속성이 하나라면은 1과목으로 개발해야죠. 근데 과거에는 인지가 어둡고 전체를 회복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과목씩 붙들고 견성만 해도 대도인으로, 입정 출정만 해도 마음대로 해도 대도인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비유를 대셨는데, 그게 비유를 비유담을 아주 쉽게 해주셨는데, 대종경 어디 있죠? 교육품 1장에 의사에다 비교를 했어요. 의사. 그랬죠? 근데 앞으로 의사는 어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의사는 의사에 비교하셔갖고 공자님은 뭘 주체하고 부처님은 뭘 주체하고 노자님은 뭘 주체했는데 앞으로는 어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그렇게 하셨잖아요. 교육품 1장 다시 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에게 갈맞아 있는 속성을 세 가지로 개발하지 않으면은 쓸모없는 수도인이 된다. 종교인이 되고.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근데 의사도요, 앞으로 우리 이제 의학도 그런답니다. 지금 대체의학이 많이 앞으로 발전하고 그러던데, 의학도 이대로 분립을 했다가는 생명을 제대로 구제할 수가 없다.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일단 외과 의사가 내과 환자를 진료를 하면은 벌금 물게 돼 있어요. 선진국에서는. 근데 우리 한의과에서는 어쩝니까? 동양은. 그래 안 해도 치과도 이러다가는 어금니과, 앞니과. 그 서양의 의사 하나 그렇게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유기적 생명체인데 이렇게 생명을 분류를 놓아나가는 의학이 앞으로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양의학을 상당히 선호한 서양의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치과 예를 들었더라고요. 앞니과, 어금니과 여기 생긴다고. 그러듯이 우리 정신을 치료하는 데에도 대종사님께서 왜 이렇게 삼박자로 개발을 해주셨냐. 원래 원망부족회가 갖춰져 있는 부분이 청정한 정의 부분이 있는가 하면 태양보다도 더 밝은 해의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주의 인과 원리보다는 더 정확한 정의 원리가 우리 성품 원리예요. 갖춰져 있는데 경계를 따라서 기질을 따라서 자기 업력을 따라서 한 생각 낼 때 전부 각기 냅니다. 지금 만약 이 자리에서 부랴 하면은 아마 각각 나올 거예요. 경계를 딱 내면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딱 얼마든지 가져가라 하면은 아마 각각 다를 겁니다. 뒤에 온 사람은 가져갈 거 없을 거예요. 앞에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려서. 이것이 경계를 따라서 한 생각 낼 때 부처님이냐 보살이냐 중생이냐 범부냐 거기서 갈림길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뭘로 이걸 다스리자는 겁니까? 결국 훈련으로 다. 훈련은 이건 뭐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훈련은. 바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반복해야 하죠? 한 번에 딱 해결이 나야지. 바보지 인간이. 해보면 어째요? 해보니까 한 번에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라고 하죠. 제가 옛날에 훈련은 책임을 맡아갖고 가게 되니까 대단 상사님께서 뭐 돌을 하나 주시면서 돌에다 다시 준비하는 시기 그렇게 써주시면서 적공으로 들어간다, 적공실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훈련은 일을 맡아봐라 그렇게 하시대요. 훈련, 교무들 훈련원에 가서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할 것인고 지가 그냥 뭐 교무들 책임이나 질란 것처럼 걱정을 하고 제가 훈련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를 갔더니 네 적공실에 들어간다. 그래 다시 준비하는 그동안에 교학계, 행정계, 교육계 다
동안 있었던 것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너를 다시 자기 훈련하는 적공실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해봐라니까 탁 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적공실, 시무실, 시무란 것은 소를 찾는 방이다 그 말이죠. 모구실, 소를 길들이는 방. 방 이름도 직원들 방 이름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세 가지로 해 주셨냐. 또 하면은 왜 그렇게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지질이도 말 안 듣냐.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도 좁고 이렇게도 시기심이 많냐. 슬퍼하지 말고 많아야 또 법력도 많아진다. 그러셨거든요. 시기심 많은 사람이 또 어째요? 발전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육체는 기질을 변화시키고 마음은 심성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원망부조하고 치공무사예요. 어떤 사람이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우셔요? 정산종사님께서는 무엇이 걱정이고 뭔 하나도 안 두렵다 그러셨죠? 기연편 받들으셨지? 뭐라고 하셨어? 마음이 사사한 데 끌려서 허공같이 되지 않은 것이 걱정이고 또 삼대력이 부족할까 걱정이고 또 공심이 널리 미치지 못해. 공심이 있기는 있는데 널리 미친다는 것은 대중사님은 참 공심 있으면 됐지. 부분 공심은 50점, 전체 공심 100점 이렇게 또 가르를 내주셨어요. 부분 공심 여기 총장님이 영산대학밖에 몰라 그러면 50점. 공심이 널리 미치지 못할까 걱정이다. 그리고 하나도 부럽지 않는 것은 무엇이 부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응? 걱정은 그렇고 또 부럽지 않는 건 명예와 응? 학문과 또 그 부분을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부러운가? 걱정이 무엇이 걱정인가? 아유 오늘 나지 뭐 맛있는 것이나 있을랑가 모르겠다. 먹는 거나 걱정하고. 만약에 의식주 걱정만 하면은 그 대산상사님 법문에 인생 사는 거 보니까 똑같더라. 결국 잘 먹기 위해서 애쓰고 더 잘 먹는 희망으로 살고 더 좋은 집에서 사는 희망으로 살고 더 좋은 옷 입기 위해서 희망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거의가 의식주. 그 다음에 조금 지내면 뭐예요? 명예. 의식주 다 내던지고 명예. 그러듯이 우리들은 정산조 목사님 나는 그것이 걱정이더라.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 부럽더라 않더라. 부러운 방향이 어디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가치관과 목표지향이 설정되는 거거든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유 우리 몰라 웅준이 이태리에 가갖고 막 훌륭한 데 가서 막 음악 발표해갖고 신문에 나고 텔레비에 나고 뭐 춤을 열라는가. 웅준교 뭐가 부럽느냐? 결국 이런 쌍 버거 깨달으신 분이 부럽고 심신을 원망구조하고 치공무사하게 수호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부럽고 그렇게 딱 법어에 밝혀주셨잖아요. 원망부족한 우리 각자의 자산을 개발하고 뭉치기 위해서 결국 훈련을 하는 거고 지공무산이 이게 뭡니까? 그 개발한 것을 가지고
지공무사하게. 이거 이제 지공무사하게 제가요 지공무사하게 공심이 널 미치지 못할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단에 왜 이렇게 인재가 많냐 중성공예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구인 선지님들에게 사무여한의 표본을 보여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사무여한의 표본을. 우리 수도원에 계신 어른들 갑자기 혈인을 죽으라 하면은 그 생명을 바치기는 쉬워요. 한 생각 탁 내가지고 근데 일생을 그 생각으로 가꾼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총장님도 그 생각 아니면 저 나이까지 안 왔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기점을 잡을 때 왜 대종사님께서 구인선지님에게 생명을 바쳐서 사무여한 죽도록까지 여한 없도록 해주셨는가? 우리 성품의 원리가 어째요? 지공무사하게 원리가 돼 있는데 그걸 완전 회복하려면 결국 나를 놔요. 지극히 공부한 데에서 나를 놓는다 그 소리거든요. 무사. 그래서 결국 이 4대 강령 속에서 마지막으로 무아봉공으로 밝혀주신 부분이 그런 그 가치관과 그런 원력과 이런 부분을 구인제자에게 그냥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서원서에다가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다고 막 딱 스스로 원을 뭉쳐서 택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살면서 많은 경계 속에서 자기 훈련으로 끊임없이 기질도 바로가고 마음도 자꾸 고쳐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마음을 밝히고 도덕을 살리자 그러셨는데 용심법에 결국 마음을 개조하는 법이다. 이 훈련은 마음 개조예요. 기질 단련 마음 개조. 그럼 연불 좌선도 목적이 기질 단련과 마음 개조하기 위해서 연불 좌선도 하고 또 6과목이 연구 과목인데 마음 개조를 어떻게 하면 기질 변화를 어떤 길로 무슨 방법을 할 것인가 하는 안내가 이 사리연구거든요. 6과목이. 회화 시간에도 결국 마음 개조를 어떻게 하고 기질 단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회화 시간의 목적이고 경전도 모두 그 안내고 의두여목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경전 속에 서셔야 합니다. 특히 정전, 불교 정전 속에서 의두여목을 정전 전체가 의두여목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원망 부족한 원래 그 삼대력이 갖춰져 있는 그런 우리 품성을 회복을 하는데 이 몸이 협력을 해야지 몸이 말 안 들으면 어째요? 그러면 저 몸 없는 수라, 아기, 천도 그 생명들이 먼저 성불하게 세세생생 사람 몸 잃지 말라고 잃지 않도록 축원하죠. 돌아가신 뒤에. 만약에 몸 없이 성불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빠르다고 하면은 세세생생 천도에 나시라고 해야든지 아기들하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수란 아기들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야 할 텐데 천도에 나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잃지 않게. 이건 몸이 있어야 결국 우리는 기질 변화가 심성 개조에 함께 해야 우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도 중에서 가장 최대한 사람으로서 만 생명을 함께 공생공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지금 인간이 최대하다 하면 다른 생명들이 웃긴다 할 거예요. 하는 것 보고 20세기 동안에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대종사님과 이 불교가 전 생명을 살리는 환경운동에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서구정교가 민주화 운동하는데 상당히 그 앞장서서 역할을 했다면은 전 생명을 살리는 상생상화에 공생공영하는 이 운동을 천상 이 불교 계통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님하고도 또 다르죠. 그리고 이 몸을 잘 달래야 합니다. 몸을 잘 달래야 돼요. 몸에 말 잘 듣습니까? 자꾸 먹으면 끄르끄르 다녀요. 그 전에 소화제 먹으면요. 대산상사님, 그 사약이다, 사약. 오지기야 소화제 먹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 생각이 그러더라고요. 왜 소화제를 먹게 되느냐? 소화제 먹게 된 동기를 꾸중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먹거리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종사님께서 한 생각을 잘 다스리라 하셨는데, 결국 먹을 때 되게 소화제 먹는 사람은요, 위장병 환자는 먹어도 먹고 싶어요. 왜 그러냐? 입하고 위하고 바란스가 안 맞아요. 입에서는 자꾸 먹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위장병 환자는 먹고 싶은 거 조절하면 반은 낫는다고 의사도 그러더만요. 이게 소화제 먹으면 그 사약이다, 사약.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한 생각, 이게 이제 기질을 단련하는데 뭐가 주관해갖고 단련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 단련하는데 결국 이 사막으로. 근데 과목을 12과목을 주셨는데 저는 이 12과목 중에서요. 과거 스님들이 거의 불교는 견성이 구경목자가 아닙니까? 그 공자님은 취사 과목이라면은 부처님은 연구 과목이라면 그저 교육품 일장이 있습니다. 도교는 수양 과목이에요. 이런 도교에서는 수양에 대한 것이 많이 밝혀져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불교에서 우리 연구 과목을 보고 막 뱃살을 굶어주고 웃는 거예요. 이게 연구에 전부 방해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결국 의도 성리 외에는 그 선종에서는 경전도 좀 반대하거든요. 오히려 군더더기 그 방해 요인이 된다고. 교종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회화, 강연, 일기 이건 전부 도저히 자성의 해강을 밝히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연 회화 해보니까 어떠세요? 강연 5분 하려면 얼마나 단련하십니까? 연말에. 그야말로 의도죠. 강연 제목이 의도죠. 의도란 것은 의도는 스스로 의심이 걸려갖고 놓아지지 않아야지 생각해야지 의도 왜 또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의심머리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 강연을 하나 맡으면은 그야말로 보고 듣는 대로도 그러고 자다가도 꿈에도 이러잖아요.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강연. 회화는 어떻습니까? 여러 동의에 기타 넘는 얘기를 하는 거. 회화를 잘하려면 내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회화 시간에 혼자 시간 다 차지한 사람하고 회화했다면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회화 주제에다가 길게 이해하지 않는 거. 개문 주거든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회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그러대요. 그러면 회화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그냥 아무 격이 없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주소를 전부 이렇게 그게 다 경전이거든요. 이 무정물도 경전인데 어제 차를 타고 낙조 보러 가자고 우리 식당에 있는 이제 엄마가 자꾸 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냥 몸이도 잘하고 낙조도 별로 보고 마음도 없는데 그냥 같이 갔는데 내가 하나 배웠어요. 올 때는 어두울 때 왔거든요. 낙조 보고 오니까. 앞에 차가 막 오는데 좁은 데서 2차선도 아닌 그 2차선 하나 있는 여기 들어온 데서 굉장히 했더라. 밖에 비치니까 이 사람이 딱 불을 끄더라고요. 우리 그 엄마가. 그때 같이 비춰야지 왜 끕니까?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꺼야 맞습니까? 왜 그래요? 같이 막 붙이지. 그 왜 꺼요? 내가 물었더니 이럴 때는 꺼야 훨씬 더 앞이 정확하게 막습니다. 같이 비치는 것보다. 그 회화 시간은 결국 내 불을 끄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강연 시간도 내 불을 끄고 온통 빈 마음으로 들어야 강연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온통 다 수입이 되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하셨죠? 연불자선에. 왜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 대산상사님께서 우리 똑같이 종사님 모시고 이렇게 그 제가교도가 감각감상 발표 많이 했거든요. 산에 다니면서. 다 끝나고 가장 정확하니 하나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기억하신 건 종부사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러신가.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람이 감상 하려고 하면 종사님부터 뵈요.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그러면 다 자세부터 바르시더만요. 누구 회화한다고 감각감상 한다고 하면 다 단전의 기운을 딱 내리시나 봐요. 허리를 꼿꼿이 가지고. 그러고 가만히 눈을 이렇게 일심으로 들으시니까 결국 빈 마음으로 들으니까 섞인 마음으로 듣질 않으니까 아따 저 사람 말은 잘한다. 지난번에 그냥 막 술 먹고 주정은 하더만. 예를 들면 그런다든지 섞인 마음으로 옛날에는 강연을 잘하더니 오늘은 강연을 형편없이 하네 이런다든지 섞인 마음으로 오면 이게 온통 들어오질 않는다고. 왜, 뭔 말하다 내 이 얘기 나왔나? 결국 회화 강의는 남의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정물에게도 경전이 어려져 있고 무정물도 산주설법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함께하는 이 동지들의 회화 강연 속에서 얼마나 얻을 것이 많을 텐데 이게 연구 과목으로 넣어주신 거죠. 일기도 그냥 감각을 오늘 참 내가 그 헤드라이트 불 끄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 얻었다 해버린 것도고 그 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각 감상으로 쓰는 것도고 무엇이 더 기억에 있겠습니까? 쓰는 근데 사람마다 귀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요. 입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이 쓰는 게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각각 틀리는데 대중사님께서는 말도 하게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또 쓰게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또 경전을 또 보게도 하시고 외우게도 하시고 일상적인 요법이나 소원문은 막 외우게 하셨거든요. 달마다. 이게 다양하게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각자 그 특별히 개발된 부분도 각자 소질이지만은 시험 공부하는데 보니까요. 귀만 발달한 사람은 막 입으로 씌우려야지 그 소리를 내야지 기억력이 되는 사람 옆에 앉아있기만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막 혼자 입으로 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듣기만 하고도 시험을 잘 봐요. 근데 그게 어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각기 그 개발된 부분이 각각 다르답니다. 유난히 또 우리 교무 유교무는 유난히 냄새를 잘 맡습니다. 자기도 괴롭대요. 근데 잘생긴 코에다가 전혀 냄새 못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하고 같이 살면 또 좀 편리한 부분은 있는데 이렇게 다양히 우리 이목구비가 개성 따라서 체질 따라서 발달이 하는데 이걸 지금 대중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걸 보충해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게 하시는데 저도 써보니까 훨씬 기억이 나고 다음에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감상도 있었구나. 심신작용 취사도 그래요. 일종의 반성문이거든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평가예요. 자기 평가 글입니다. 이게 심신작용 처사란 건 이미 한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남의 심신작용하는 거 보고 쓴 것은 뭐예요? 이건 감각감사입니다. 그전에 제가 일기 채점을 했는데 고시 때 이 감각감사하고 심신작용 처리하고 뒤 번복을 해가지고는 글을 써서 도저히 채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해 학교 교수들하고 제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수들이 가리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대체 제자가 그러죠. 이게 남의 감각감상, 남의 추이사하는 거 보고 쓴 것은 심신작용 추이사한 거 보고 쓴 건 감각감상이죠. 내가 직접 심신작용 추이사한 것을 처리한 것을 갖고 쓰게 한 것은 이게 처리권. 그래서 시비가 밝아지고 그리고 죄 보고 전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스스로 아이고 내가 오늘 참 이것은 참 잘했다. 내일 또 꼭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냥 잠궈두고 그 썼어요. 써놔. 문장 엮는 기술을 문학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기 쓰라겠어요? 대중사님이 그럴까 싶으니까 반드시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감각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냥 조금 더 왔다 갔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진리가 밖에 분석이 됐냐, 얼마나 시비가 밖에 점검이 됐냐, 그걸 보죠. 여러분들 여기서 학사 일정 하란 대로만 잘하면은 마음이 개조되고 몸이 기질이 변화되고 이 가치관이 사무여한의 무아봉공의 보온정신이 철두철미해가지고 인과 원리는 손에 쥐고 영생이 있는 것은 그냥 내일이 있듯이 그전에 27살에 돌아가신 우리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부교무를 좀 했던. 잘한 일이니까 이름 밝혀도 되겠다. 우리 한혜근 교무가 27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의사한테 판단을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때 이제 법포 나오기 전에 이 선생님 나는 잠이 안 와 이거. 나는 죽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너무 억울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요새 왜 더 그래? 그랬더니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맨 공부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27이니까요. 보호는 종로교당에서 조금 오고 간사 시절에 정부 재무부에서 몇 달 오고 그런 것뿐이고 가정에서도 공부 끝나자마자 교단에 왔고 교단에 왔어도 종로교당에서 그때 그 공부 2년 부교무하고 대학원 진학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이 어려운 병이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 저는 죽으면은 하나 보온을 못하고 빚만만이 이 세상에 와서 지고 가니 확실히 우마유축이 될 것 같더라고. 저 껍질까지 뼈까지 다 바치는 소가 되든지 돼지가 되든지 그것도 원불교 소나 돼지가 될 것 같더라고. 지 생각에. 그러니 어떻게 해야 제가 강급을 안 하고 금생보다는 못다한 보온을 더 할 수 있을지. 제가 가만히 생각한 거. 여러분 어찌겠어요? 27에 가면 거의 그러겠죠. 가정에서 은혜 있고 사회에서 은혜 있고 또 교단에서 은혜 있고 보호는 좀 헐라다 말고 과보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인과를 생각할 때 그러고 영생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생을 생각할 때. 그래서 대충 그렇다. 나랑 같이 조실에 가면 종사님께 가자. 제가 호락호락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서 이제 절 올리고 그때 대산 장사님 종사에 계실 때 혜근이가 이러고 온답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오늘 못한 일 언제 할래?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긴장하고 앉아있어 못 알아서 예? 다시 이제 그 혜근 교무가 예 그러니까 오늘 하려고 했는데 못한 일을 못했으면 언제 할 거야?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지. 네가 내일 하려고 꼭 작정만 하면 아무도 못 말린다. 금생에 못한 일을 다음에 하리라고 대서원만 세워라. 하늘에 사무치는 서원을 누가 막을 것이냐. 네 서원이 약하면은 네가 걱정하는 대로 혹 간급할 수도 있지만은 네가 사심 없는 마음으로 오늘 못한 것을 대참회를 하면서 다음 생에 하기로 대서원만 세우면 된다. 그때부터는 단박질로 나와가지고 안 울고 갔어요. 그래서 그 27살에 갔어도 법강마 주셨어요. 다음에 법의사장 할 때. 지금 한혜경 교무가 항마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짧은 세월이었지만 인과를 확실히 알았고 그 교무가 영생 있는 것, 다음 생 있는 것을 그냥 내일 있듯이 한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배우면 그렇게 될까요?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야 할란가? 여기서 1년만 이 11과목으로 1년만 단련하면은 인과를 손에 쥐고 영생을 결국 넘나들 수 있어요. 그러겠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랬는데 각하지 못할 때는 어쩝니까? 이 원상의 진리를 믿으면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고 추나추동의 이치가 결국 음양상승이잖아요. 이게 인과보응의 이치와 같다고 말이에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럽죠. 그렇게 각한 사람은 똥도 안 싸고 밥도 안 먹냐? 그게 아니라 심신을 원망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수호하고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이쪽은 견성의 내용이라면은 이쪽은 성불의 신분의 내용이죠. 근데 견성 즉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질도 그렇게 안 따라오고 심성도 그렇게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나 견성하면은 비행기 탄 것과 같으다. 빠르기가 왜 그럴까요? 네?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시들 안 해요. 하지 말라 해도 몰래라도 하고요.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간에 쉴 수가 없어요. 잘 돼도 잘 안 돼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가다 지치기도 하고 남 보면은 또 조금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더 하다가 잘 못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또 물들어갖고 또 안 하다가 이러거든요. 자리기 약해갖고. 근데 각하면은 다른 왜 비행기 타는 것과 같으냐. 아까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조음사님께서 그 깨달으신 심정을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 정기훈련 과목이 일상수행, 일상생활 속에 활용이 되어지고 상시 훈련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그 관계도 밝혀놓으셨죠. 이건 정할 때가 주가 되고 이건 동할 때가 주가 된다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주로 11호 과목 중에서 주로 3과목 중에서 3대력 중에서 주로 사리연구가 그 길을 안내받고 공부길을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고 쓰고 내 기질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방향로를 안내받는 시간이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리 자체가 연구 과목이 많죠. 근데 연구를 하는데도 수양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심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훨씬 더 밝다니까요. 잡념 없이 일심으로 들으면
훨씬 온통 들어지고 온통 봐지고 그런 거거든요. 또 취사를 어째요? 연구하는데도 취사가 어때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해놓고 와서 연구하면은 깜짝지근해갖고 자꾸 그게 실수한 것이 자꾸 침범해서 하세요. 근데 무엇이 하지 말라는 것인가? 500개, 그냥 250개 이렇게 좀 복잡한데 하지 말라는 것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하라는 것도 솔선요런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계문이 너무 보통급 십계문부터 그냥 많이 그야말로 범하는 것이 많은 사람한테는 솔선요론 너무 고단하면 솔선요론부터 한번 해봐라. 솔선요론 16조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못한 거 그것부터 점검해갖고 솔선요론부터 적극적으로 해봐라. 이게 결국 기질을 따라서 항상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유념사항입니다. 하라는 조목, 하지 말라는 조목 중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념은요, 만병통치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문을 콱콱 닫아서 와서, 유무념 과목 요새는 뭐 가지고 해? 그 문 닫는 거 갖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금방 고치더라고요. 한 며칠 되니까. 또 신을 찍찍찍찍 끌어요. 요새 유무념 뭐 가지고 해? 우선 신 찍찍 끊는 거 좀 갖고 해봐. 그때 며칠 하니까 고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집중적으로 하면은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갖고 하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쉬운 거 그러잖아요. 그 식당에 있는 분이 종로교회 다녀서 아이고 공부 나 공부 소리 듣기 싫어서 나갈라요. 뭐든지 그때 공부를 그러면 이제 벌금제로 하고 막 그랬거든요. 문 한 번 콱 닫으면은 유무념으로 하는데 닫으면 벌금 얼마 그랬더니 나 벌금도 줄 것도 없고 나갈라요. 그래가지고 월급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유념이란 것은 이 깨어있는 마음인데 집중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독공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잘된 부분은 놔두고. 사람 따라서 다 틀려요. 염불이 더 잘 되는 분도 있고 선이 더 잘 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3대력 중에서 하지 말라는 일, 하라는 일을 유무념하고 주입과목은 어째요? 유무념은 어찌 11과목이 안 들어있어요? 그 주입과목이죠. 유념에 대해서 일기법에 뭐라 하겠냐면 하기로 한 일을 안 하기로 한 일을 주의심이 있고 한 것은 유념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시훈련 12조목은 전부 주의할 것이고 주의할 것이지 밑에 주의를 빼먹으면 안 돼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것이요. 이렇게 안 돼 있죠.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게 결국 상시훈련은 늘 주의 과목이라는 건 이 깨어있는 겁니다. 유념사항이에요. 걸어갈 때 그 발에 마음을 멈추어서 숨을 들이쉬면서 또 내쉬면서 한 걸음 가고 단순해서 좋아서 그렇지 그것만 가지고 3대력이 다 이루어지겠어요? 그 어른의 그 단순한 방법도 우리가 때로 자기 상황 따라서 활용을 할지언정 거기 제자 돼버리면 안 되지. 통합 활용하신다는 그 부분을 이 11호 과목 가지고 3대력을 보충해 나가면서 그 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적응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 사리 간의 일과 이치 간에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밝아지는 거거든요. 의도도 보면 12회가 들어있거든요. 과거에 300공안이 있고 500공안이 있어도 그 12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리 연구 그랬거든요. 일사자 이치이자 사리 연구 이치 연구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그 우리 본래 성품의 원만 구족해 있는 우리들의 그 자산을 훌륭한 그런 그 자본을 개발하는 것이 훈련인데 또 하고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 자신 성업봉탄도 보면 대적공대 저희 수의단회 때요 이 자신 성업봉탄 말씀하시면서 대적공을요 아마 끝내시나 하는데 몇십 번을 하시는데 나중에 저희는 다 울어버렸어요. 그래 눈물이 나오대요. 그래서 기질반화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불보살을 대열해서 대중사님께 보훈하자. 수의단회 때 대산상사님이 대적공 한없이 하시는 거예요. 대중사님도 여러 번 부르면 어찌 눈물 나와요. 그 반복이라는 게 묘한 그 위력이 있습니다. 훈련은 이거 반복이에요. 기질변화하는데 심성변화하고 기질변화하는데 대중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안 올 수 없도록 학점에다 넣었으니 여기서 불보살이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라는 대로 잘 해보시고 의심나는 것은 평소에 다 여러분들 깨우쳐 주실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해보십시다. 시간이 5분이 넘었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혹시 오늘 법문이라든가 기타 공부 중에서 의심나는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엔 김신근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념 공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불공을 유념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의 불공 대상이 되었다, 내가 누구를 불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기분을 안 좋아도 하고 저도 사실은 안 좋은 경향이 참 많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유념으로서 불공을 하는데 상대의 말이나 기운에 따라서 내가 유념을 계속 못 챙기고 그걸 많이 놓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유념의 숫자보다는 무념을 계속 지속을 하는데 공부의 처음 단계에서는 그것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념의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상대에 따라서 유념을 많이 놓아버리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불공의 진정한 그 중요한 마음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말다 해지는 유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 불공 중에서 사사불공이 아니라 사람 불공. 하기로 한 일 중에 사람에게 하는 불공이지만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불공을 잘한 사람은 어떤 원리를 터득해야지 좀 잘할까요? 불공을 서비스로 알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한테 불공 잘해서 오늘 용돈 탔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불공 잘해갖고 아양 부려갖고 용돈 탔다고. 그건 불공 아니죠. 대중사님 생각하시는 불공 뭡니까? 응? 보은. 은혜를 생각해서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은하고자 하는 결국 은혜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은혜 깨치지 않고 불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불공이 또 이제 하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의 잘못을 참여하는 불공.
신문고와 기도를 얼마나 올리면서 불공하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심고와 기도를 얼마나 올리면서 하십니까? 그분의 은혜에 비해서 내가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서 또 앞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다짐을 하면서 요즘 또 공덕도 쌓으면서 그 불공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우리 이제 범타원님 마지막 백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공덕이 된다면은 이 공덕이 범타원님 열반나게 완전한 전도로인데 도움이 돼 주십사 하는 심고를 함께 올리고 하거든요. 지금요. 이런 시간 보는 것도 그렇게 불공하시면서 진리불공, 당처불공 함께 하되 은혜를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불공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을 자기가 일단 정해 놔야 유념이거든요. 이제 어떤 건 참 말 안 듣고 잘 안 되는 게 있고요. 기질도 그런 게 있고 오래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업장이라고 그러죠. 업력이 두터운 것은 좀 오래 걸려요. 유무념을 해도. 그래도 결국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나 이런 유념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지적해주고 도와주라. 그렇게 해서 충고를 부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 혼자만 안 오고 타력을 기도로서 타력도 빌리지만은 또 옆에 동지한테 광고를 해가지고 나 이것 갖고 유념하고 있는데 제가 채머리를 흔드는 거 가지고 유념을 약간 아무리 나술래도 안 나서져요. 그때 의사가 그것은 유념 갖고 못 나순다고 이 뇌에 가서 고장난 것을 어떻게 유념으로 나술라냐고 그랬어요. 옆에 사람 보고 나 어느 때 머리 흔드는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지금 흔드네 그랬는데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치다 못 고치고 약을 내 먹다가도 못 고치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렇게 옆에 사람한테 내가 유념상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도움을 청하면 훨씬 좀 빠릅니다. 타력도 빌리면서 또 자력도 은혜를 생각하고 하면서 하면 불공이 좀 도움이 되죠. 네. 한 방에 있는 식구가 제일 잘 알 거예요. 넌 그것 갖고 유념해봐. 이렇게 서로 유념권을 또 정해주기도 해요.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 네, 또 다른 질문이 있겠지만요. 아니죠? 있습니다. 있겠지만 보통 옆에 계시니까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문답을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간 내주신 법타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감사합니다. 성가 85장 함께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